양변 캐변의 이런 변이 있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좀 어. 무거워졌어요. 그거 되게 열심히 쓰시던데? 유언장을 제가 적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잖아요. 저희가 자필 유언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직접 써보고 저희도 한번 써보고. 네, 저희도 써봤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 유언장 오늘 처음 써보는 건가요? 저는 실제로 처음 써봅니다. 저는 아직 좀 젊다 보니까 유언에 대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여보 사랑해. 아니 요새 뭘 부인한테 잘못했는지 자꾸 여보 사랑해요. 저는 2006년에 처음 써봤어요. 10년 넘었네요. 2006년에 저희 막내 아들을 낳는데 갑자기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우리 네네네. 그래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마비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갑자기 애를 셋을 낳는데 이 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처음 유언을 한번 써봤어요. 기억나요? 어떻게 썼는지? 쓰는 날 기억나죠. 근데 뭐 쓸 것도 없고 사실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한테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거는 유언은 할 게 아니지. 내가 죽으면 결혼하지 말든지. 이 애들 좀 잘 좀 키워달라고.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뭐 썼는데 진짜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 나죠. 종이가 우글우글해졌다니까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뒤로는 한 번씩 씁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네. 아주 정석에 가까운 우리 네. 양 변호사 연장부터 먼저. 박 변호사 이거 먼저 저는 봐요. 너무 간단해서.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공개하세요. 네. 네. 자, 볼까요? 이름하고 주민번호까지 써놨네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름하고 인적사항, 그리고 이제 주소를 꼭 적어야 쓰셔야 됩니다. 돼요. 네. 주소를 안 쓰는 유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주소를 안 쓰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왜냐하면은 그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당시에 유언을 쓰면서 주소도 적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당시에 제대로 된 정신 상태였는지에 관해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의문스럽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필 유언을 할 때 이런 하나하나의 사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요. 자, 1항. 이전에 작성한 유언은 철회한다. 철회한다. 사실은 이제 날짜 기준으로 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가 이거를 10월 15일 날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10월 14일 이전의 유언은 자동으로 철회되는 거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1항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항. 본인 명의의 예금은 자녀 셋이 균분하여 상속하도록 한다. 네, 저희 남편이 빠졌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 남편이 설마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느냐. 딴 걸 좋겠죠. 여보.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남편은 빼고 애들만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요, 제 명의 부동산은 처분해서 세금을 낸 다음에 그 이후의 금액은 전부 다 칸나기금이라고 제가 사단법인을 최근에 멋있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도와주는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거기에 전부 다 증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항. 이 사항은 저희 이 집행하도록 한다. 저희 큰애거든요. 그래서 이 3항은 사실 처분하고 뭐하고 좀 복잡하니까 유언 집행자를 좀 정해놨어요. 따로서 그래서 유언을 할 때 뭐 소송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에 집행인을 좀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해야 될지 서로 미룰 수도 있고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유언 집행자는 저는 이제 자녀를 했지만 변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소송을 하거나 뭐 복잡한 경우에는 제가 유언 집행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를 유언 집행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죽었을 때 혹시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상속받은 돈하고 보험금 있으면 그걸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보살펴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효력은 없어요. 효력은 없겠죠. 네, 그냥 네. 그냥 권고사. 저희 그냥 바램이고 이제. 야, 근데 남편 얘기 하나도 없네. 야, 잘 알아서 잘 살겠지. 너무하다 형님. 나 형님 보면 항상 누나 옆에서 보조해 네, 주시고 네. 정말 바쁘신 분인데. 아니 그걸 다 내가 빼네?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주잖아요. 제가 얼마나 우리 남편을 나는 잘해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자면 형님이 누나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재산이 나보다 우리 남편이 더 많아. 난 집도 우리 남편이 공동명의 안 해줘요. 내가 이번에도 해달라고 막 했어. 그때 안 해준다? 막 돈 들어간다고? 근데 내가 이거 하면서까지 우리 남편을 여보 그러네. 공동명의 해주면 내가 이거 바꿀게. 알았지? 네. 야. 이거 우리 남편이 봐야 되겠다. 이해가 유튜브. 되네요. 이해가 네. 되긴 하네요. 자 그리고 날짜를 꼭 적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름 쓰고 날인을 해야 된다고 저희 언제 도장이 없어서 이렇게 도장 모양만 해놨는데요. 자 그리고 틀렸을 때 이렇게 두 줄로 긋고 다시 적으면서 여기도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한 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장이 일반 막도장 말고 아니요,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막도장도 가능한데 이왕이면 인감 도장을 쓰시는 게 좋겠죠. 훨씬 그래야 낫겠죠. 이제 제대로 된 도장이란 걸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자필 가지고 다툼이 될 수 있으니 평소에 쓰던 노트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서 좀 그렇지. 봉투에 넣어 놓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인도 지금 네. 찍는 무인도, 무인도. 효력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사인은 지금 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 내지 도장을 날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제 유언장도 좀 짜잔, 공개하겠습니다. 박지은 변호사. 아주 간단합니다. 네. 심플하네, 뚝. 심플합니다. 네.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문이 들어가 있고요. 전문 자체가 재산의 2분의 1은 배우자. 이름은 뺐습니다, 제가. 그리고 4분의 1은 아들, 4분의 1은 딸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고 날짜, 주소, 이름, 네. 날인까지 했는데요. 네. 제 마음은 좀 이렇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배우자 사실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법의 배우자 상속분이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우자가 사실은 자녀하고 다툼이 생겨서 예를 들면 그 집 한 채를 상속을 하는데 이게 배우자가 이제 자녀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1.5 대 1대 1이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어머님 배우자의 상속분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쫓겨나야 될 불합리한 상황도 상황이 있기 생겨요. 때문에 배우자들에게 2분의 1을 줘야 된다고 민법 개정을 2014년에 하려고 했어요. 배우자 선취권이라고. 근데 현재 민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좀 안정하게 살 수 있게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유언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민법 개정을 바라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절반을 떼서 의외로 바람직한 우리 답변입니다. 아내한테 네. 사랑해 여보 주고 또 절반은 또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자녀들이.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또 집도 공동명의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2분의 1씩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제게 별로 없어요. 다 네 거잖아 여보. 당신 대리석 줘. 반. 이제 보니까 정말 박지은 변호사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사랑하고. 네. 그래서 유언장 한번 적어봤는데 그리고 유언장이 무제한적인 효력이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그게 우리 유류분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 상속분에 대해서 2분의 1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칸나 기금에 칸나 희망 서포터즈 사단법인에 증여를 하기로 했는데 다 주기로 했는데 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예금은 이렇게 제가 예금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금은 보니까 한 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터뜨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자녀들이 이 사단법인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부를 하거나 유증으로 사회 기부를 했을 때 소송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거의 다 붙습니다. 네. 유류분이 있으면 자녀들은 충분히 의견 소통이 안 되면 대부분 사회복지재단이랑
소송이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언하실 때 주의점은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이렇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유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재산을 생각을 해보시고 맞아요. 자녀들에게 이제 논의를 일단 하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유류분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고 나머지를 기부하시거나 맞아. 또 한 사람에게 몰아줄 때도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를 누구에게 조금 더 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제 이게 현명한 맞아요. 유언 방법이겠죠. 정말 미운 놈 있잖아요. 네. 정말 미운 놈. 나한테 이분의- 생전 떡 하나도 안 사주는 놈. 뭐 이런 이게 내 자식이가 네. 집에 그런-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네. 애들도 자신의 몫의 2분의 1을 줘야지만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다음에 또 유익한 다음에는 정보를 가지고 시간이 되면 네. 뭐 휴대전화나 이렇게 녹음하는 유언도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알려드릴 것 해볼까요? 같아요. 될 네.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변 케빈의 이런 변이 편이 있나?